네, 안녕하세요. 보내주신 그 증세 잘 받았습니다. 제가 오늘 이 환자분을 치료하게 됐는데, 지난 치료를 1월 21일 날 했었네요. 그래서 2달 만에 이제 제가 치료를 또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특별히 그 심틈에 대해서 이제 알려주셨고, 치료를 부탁하신 부분이 있는데, 제가 그것을 잘 참고해서 오늘 치료를 해드렸습니다. 치료를 했을 때 제일 먼저 찾아진 것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무엇인가가 바깥에서부터 주황색으로 칠해진 이 부분의 경로를 쭉 따라서 땅 밑에 들어가 있던 그러한 종류들이 발 부분을 통해서 이렇게 이분의 기경팔맥을 통해서 다리 쪽으로 올라간 후에 오른다리입니다. 왼다리, 왼쪽 다리예요. 왼쪽. 그래서 다시 왼쪽 다리 무릎 뒷부분으로 해서 대퇴부 중앙을 통해서 바깥쪽으로 가서 허리 부분에 갔다가 요 허리가 또 앞쪽으로 통과해서 앞으로 나와서 요 벨트를 맨 그러한 자리입니다. 벨트를 매는 그 자리에 가서 벨트를 맸다 하는 그런 대맥 쪽을 와서 충맥이라는 비뇨생식기계를 관장하는 맥까지 이렇게 관통한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했더니 어떤 세균종인데, 그 세균의 이름이 박테리아 중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한국어로는 보툴리즘 박테리아라고 뉴스에도 올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작년 겨울에도 많은 사람들이 야채 종류를 먹고 사실은 치명적인 그런 문제를 일으켰거나 목숨을 빼앗긴 사례들이 있어서 특히 상추를 먹지 말라 이러한 리콜이 들어간 그런 문제를 일으켰던 그런 원인이 되는 박테리아입니다. 보툴리즘 박테리아 인펙션. 여기서 바출리즘이죠. 바출리즘. 그래서 이 바출리즘 또는 보툴리즘 박테리아가 어떻게 들어갔는가 하고 경로를 봤더니 신발창에, 그러니까 이 환자가 신는 신발의 깔창 밑에 흙을 통해서 있었던 박테리아가 신발창에 묻었는데, 그것이 신발에서부터 이 사람의 이분의 신발 안에 발 있는 쪽으로까지 번식이 돼서 발에서 땀이 날 때, 땀구멍이 확장됐을 때 그 땀구멍을 통해서 들어간 경우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발 하면 사실은 신발을 신고 많은 곳을 다 다니죠. 흙도 밟고 화장실에도 가고. 그래서 사실은 신발만큼 그렇게 그 세균이 많은 것도 쉽지 않겠죠. 그런데 신발 창에만 있지를 않고 그 세균들이 신발 안에까지 왔다가 발바닥에 땅구멍을 통해서 이러한 경로로 몸에 퍼졌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찾을 때 표현이 된 서술을 그대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기경팔맥 상의, 기경팔맥 비나인 종양 시드 때문에 비뇨생식기 장애를 일으킨 경우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또한 방광과 신장에도 문제를 일으키는 중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원인은 botulism, bacteria infection.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죠.
예,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흙에 살던 균이 발에서 분비된 진땀을 따라서 그 땀구멍 안에서 들어간 케이스입니다. 자, 기경팔맥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건 이제 한의학적인 그러한 진단이 나왔는데, 예, 맥이라는 것은 크게 우리가 말하는 12경락의 맥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독맥과 충맥이라는 가장 대표적인 기경팔맥 중에 대표적인 것까지 해서 보통 연례 경락 또는 맥 이렇게 얘기하는데, 기경팔맥이라는 것은 그러한 정상적인 정경의 맥이 아닌 엑스트라, 정경에서 차고 넘치는 기운이 또다시 모여서 몸의 역할을 하는 그러한 것을 기경팔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8가지 맥 중에 우리 환자의 몸에 영향을 미친 것이 충맥, 그 다음에 양유맥, 대맥, 기경팔맥 중에서 요 3가지 맥이 만나는 장소에 이분이 비나인이라는 것은 악성은 아닙니다. 예, 이것이 발전이 되면 우리가 암종이 되겠지만 지금은 시드, 비나인은 양성입니다. 양성의 종양의 씨앗이 여기서 자라기 시작했기 때문에 비뇨생식기 장애를 일으켰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요것에 제가 치료를 할 때 바출리즘이라는 박테리아의 파동 주파수를 대입을 해서 그 원인을 제거를 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비나인이라는 것은 뭐 양성이라고 해야 되겠죠. 악성은 아닌 종양의 씨드의 종류가 뭐 2종류가 나왔습니다. 하나는 오스티오아데노마라는 종양의 씨앗이 발견이 됐고, 또 하나는 스페시픽하게 지금 말씀한 요 바출리즘이 속한 그룹이 Z 백테리아 그룹인데 Z 백테리아 비나인 캔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보툴리즘 또는 바툴리즘 whatever 보툴리즘 박테리아를 박멸하는 치료를 했고, 요 2가지 종양의 씨앗을 여기에서 제거하는 치료를 했습니다. 예, 이 세균과 요 종양 씨앗이 완전히 제거가 됐을 때는 우리 환자께서는 정상적인 비뇨생식기 기능과 또 방광신장의 기능을 회복하시게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치료를 다 마쳤기 때문에 한번 치료 후에 생체의 진동 또는 파동이 어떻게 됐는지를 추 테스트로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치료 전에는 박테리아의 모든 pathway가 다 막혀 있었고, 이 부분도 다 막혀 있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외부에 있던 보툴리즘이라는 박테리아가 땅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 굉장히 많이 여러 번 뉴스에도 나왔었는데, 로메인 레터스를 먹고 죽은 사람들이 많은데 장균을 일으키는 그런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균이 있으니까 먹지 말아라 하는 그런 뉴스도 굉장히 많았었는데, 바로 이 균의 종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보툴리즘 식중독이라는 것은 굉장히 잘 알고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발을 통해서 갔다가 위로 상행하는 충맥을 따라서 쭉 이렇게 몸에 올라가서 대맥이라는 기경팔맥 중에 꼭 벨트를 맸을 때 딱 그 부분에 감염이 되는 그러한 그 맥의 경락의 경로를 따라서 이렇게 감염이 됐고, 그 후에
이렇게 비뇨 생식기 개를 쭉 따라서 감염을 일으킨 그런 세균이었습니다. 치료를 다 마쳤고 이 부분에는 오스티오아데노마라는 종은 특히 골수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놔뒀을 때는 우리 골반 쪽으로부터 시작해서 골수암이 커질 수가 있을 텐데 지금은 씨앗이지만 그래도 또 환자에게 비뇨 생식기의 그 어떤 장애를 본인이 느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이러한 문제 때문에 그랬던 것이고, 그것이 이 모든 것이 다 완료가 되면 비뇨 생식기의 그 어떤 장애도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발은 뭐 사실은 가끔 굉장히 강한 그런 세균이 퍼질 때는 신발을 통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발도 자주 뜨거운 물 또는 비누를 풀어서 세탁을 해줄 필요가 있고, 만약에 땀을 많이 흘렸을 때는 우리 엔타이백티리얼 와이프 있죠? 와이프. 그것을 그 손에 직접 닿으면 사실은 안 좋으니까 고무장갑이나 플라스틱 장갑을 끼시고 그 발바닥을 가끔 와이프로 소독을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맨발로 신을 때는 반드시 깨끗한 그러한 와이프로 다시 헹구셔서 그 강한 그 소독 독성도 우리 발로 들어가지 못하게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세균이 굉장히 많으니까 한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두 번째 발견한 것. 자, 이번에는 빨간, 이런 빨간 어떤 경로가 갔다가 뇌 쪽에서는 것이 새카맣게 변한 무언가가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좌우 뇌에도 이렇게 새카맣게. 자, 그래서 이것이 무엇인가를 봤더니 습한 땅에 사는 또 여러 가지 그러한 미생물들의 집단이었습니다. 미생물. 자, 제가 왜 이것을 그냥 세균이라고 말할 수 없이 미생물이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이 집단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 세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미세한 그러한 벌러지 종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면 굉장히 좀 징그럽죠. 어머, 벌러지 굉장히 징그럽다. 그런데 그런 벌러지들은 너무나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아마 현미경으로도 잘 발견이 되지 않는 그러한 종류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그 옛날에 우리 한문, 한자 아시죠? 바람이라는 풍에는 이렇게 돼 있죠. 이거 바람풍이라는 소리인데, 바람은 꼭 모자같이 생겨서 벌러지 충입니다. 벌레. 바람 안에는 벌레가 있다라는 그 이 한자를 만들어내는 그 기본 아이디어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의학에서는 풍이라는 것은 인간의 건강을 해치는 하나의 그 악한 요소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바로 이러한 worm들, very minute worms, 아주 미세한 그러한 종류의 벌러지들과 그 벌러지 안에 무엇을 가지고 다니느냐면 또 세균들을 같이 가지고 다닙니다. 그래서 제가 거주하는 달라스에는 바람이 불 때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퍼졌었는데, 우리 환자가 사시는 지역은 아마도 바람에 불려온 것들이 비가 많은 지역이시다 보니까 땅에 다 내려가서 습한 땅에 이 많은 그런 미생물들이 살고 있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미생물의 종류가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굉장히 작은 그런 벌레들 안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보툴리즘 균과
뷰바닉 플렉이라는 그런 복합균이 들어있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예, 보툴리즘은 박테리아입니다. 뷰바닉 플렉이라는 것은 바이러스입니다. 예, 그런데 요새는 세균도 왔다 갔다 합니다. 박테리아와 바이러스가 변종을 일으키는 경우가 요즘은 굉장히 흔한데 바로 그 경우네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보툴리즘이 들어왔고 이 안에는 보툴리즘과 뷰바닉 플렉의 돌연변이 균이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한 뷰바닉 플렉 자체도 들어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뷰바닉 플렉이라는 것은 한국말로 패스트균입니다. 흑사병 아시죠? 패스트균. 예, 유럽의 16세기인가 17세기에 몇만 명을 죽인 그런 강력한 세균인데 예, 요즘 이것이 또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환자가 거기에 이제 감염이 됐고요. 요즘은 또 거기에 그 비소, 알세닉이라는 치명적인 중금속의 입자까지 같이 합쳐져가지고 떼로 다닙니다. 떼로. 그래서 이 그룹을 Z 패밀리 그룹 뭐 이렇게 제가 닉네임을 붙였는데 아무튼 그래서 우리 환자가 감염이 되셨고요. 왜 감염이 됐느냐를 봤는데 그 습한 바닥과 가까운 데서 자기도 모르게 가끔 낮잠 또는 fall asleep 이렇게 오수에 젖을 때 이분에게 감염이 되었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환자의 그 라이프 스타일은 잘 모르지만 아마도 굉장히 많이 피곤하실 때 잠깐 졸을 때 침대 위에서 주무신 것이 아니라 뭐 바닥이나 또는 이 습한 땅에 이렇게 엎드려 주무신 경우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때 바로 이러한 Z 그룹이 들어갔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들이 일으킨 증세가 있는데 멍한 상태를 늘 느끼신다 해가 나왔는데 해가 떠서 해가 질 때까지 멍한 상태를 느낀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보호자께서는 도대체 머리가 언제나 회복이 될까요? 하면서 머리, 두뇌의 그 어떤 상태를 좀 제발 좀 고쳐주세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런 상태가 있기 때문에 멍한다 이렇게 지금 표현이 됐습니다. 그리고 뇌세포가 사멸하고 있는 중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바로 제가 말씀드린 이 원인들은 약도 없고 굉장히 치명적인 그러한 미생물 종류들입니다. 거기에다가 알세닉이라는 비소까지 섞여 있기 때문에 뇌세포를 괴멸시키는 일에 굉장히 빠른 그러한 작용을 하는 악한 그러한 evil spinning 주파수들이죠.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병마에 속하는 그런 티피컬한 종류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여태까지 뇌세포 치료를 많이 받으셨는데 뇌세포가 자멸하고 있는 증이 생겼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이 부분이 생긴 부분은 바로 대뇌신경 쪽입니다. 여기서 이 신경은 굉장히 좀 세분화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대뇌신경은 12쌍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뇌신경은 우리 인간의 주로 이 뇌부터 시작해서 대뇌신경 12쌍이 뇌 바로 냄새부터 냄새 맡고 눈알 움직이고 시력을 관장하고 그래서 또 청각을 관장하고 우리 얼굴 근육이나 신경을 관장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밸런스를 관장하고 그 다음에 미주신경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모든 오장육부를 관장을 하게 되는 그러한 12쌍의 대뇌신경 cranial nerve죠. 거기에 죽은 세포가 잔뜩 붙어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표시가 이렇게 제가 찾은 점들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2번의 치료에 걸쳐서 제가 우리 환자의 뇌를 치료를 해드렸는데
그때 치료를 해드린 부분을 이렇게 노란 부분으로 제가 따로 표시를 해뒀습니다. 전체적으로 환자들은 뇌 기능이 안 좋아요. 뇌가 좀 안 돌아요. 뇌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라고 표현을 하시지만 전체적인 뇌의 기능보다도 그런 기능을 일으키는 부분에 손상된 부분이 다른 것입니다. 이유도 다르고. 그래서 제가 오늘 치료한 부분은 요 Z라는 미생물 그룹에 인펙션이 있는 부분과 또 지난번에 치료를 했던 부분을 제가 잠깐 붙여놨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cranial nerve, 뒷면에 죽은 세포들이 잔뜩 붙어 있다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지난번 치료는 제가 제일 먼저 했던 부분은 아마 보호자께서는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후상부 측두부, 후상 측두부, temporal이라고 그러죠. 우리 관자놀이 쪽 바로 뒤쪽에 있는데 right superior posterior temporal gyrus 라는 후상 측두부 손상을 제가 제일 처음에 치료를 해드렸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치료를 마쳤던 부분이 바로 중뇌가 아니네요. 이게 바뀌었습니다. 세 번째, 3번이라고 쓴 부분이 중뇌입니다. 제가 이걸 바뀌었네요. 중뇌가 3번이고 시상과 시상하부가 2번입니다. 그래서 제가 첫날 치료해드린 것은 이 부분이고, 둘째 날 제가 이 부분과 이 부분을 치료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둘째 날 치료했던 것이 시상과 시상하부였습니다. 시상과 시상하부가 이 지역에 있었고, 그 다음에 중뇌도 그때 제가 치료를 했는데 이 노란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손상된 뇌 세포들이 재생이 되고 있는 도중에 바로 대뇌신경 쪽에 이렇게 또 손상을 입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치료한 부분을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바깥에서 우리 환자분이 습한 바닥 쪽으로 낮에 아마 깜빡 낮잠에 떨어졌을 때 이런 악한 것들이 이 몸을 침범했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굉장히 복잡한 그러한 종입니다. evil,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병마의 집단입니다. 여러 가지 종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서 병마의 집단이 들어가서 우리 환자의 cranial nerve 뒤편에 세포들을 잔뜩 죽여서 죽은 세포들이 쌓여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치료를 다 마쳤고, 먼저 그 Z 그룹 미생물을 다 이제 죽인 다음에 손상된 세포가 재생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세포 재생은 세균은 오히려 죽는 속도가 빠를 수 있지만 이미 손상이 된 세포들은 재생되는데 보통 60일에서 90일 이상이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 환자분이나 보호자께서는 그렇구나, 그 점을 인지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치료로 전부 마쳐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뒷부분, 이 양쪽 이 부분들에 속하죠. 사이드로 또 나타나서 제가 표시를 했는데, 이 빨간 부분이 오늘 치료한 부분입니다. 대뇌신경 쪽입니다. 이쪽도. 그래서 제가 환자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특히나 습할 때는 방바닥을 가까이에서 얼굴이나 이러한 신체를 가까이 갖다 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은 특별한 침대들이 땅바닥에 딱 붙게 그렇게 디자인들이 되는 그런 침대가 있고, 컨템포러리,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그런 침대를 선호하는데, 사실은 바닥에 가까이 붙어서 자는 것은
높은 침대에서 자는 것보다 약간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치료를 잘 마쳤습니다. 참고로 제가 지난번에 치료했던 부분들을 보겠습니다. 자, 넘버 원은 제가 처음에 치료했었던 right side superior posterior temporal gyrus, 다시 말하면 우측 후상부 측두부에 해당하고, 그날 치료 이후에 별다른 막힘은 없는 것으로 지금 보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 가운데 부분이 중뇌 부분이었습니다. 제가 두 번째 치료했을 때 치료를 했었는데, 이러한 부분이 막힌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손상된 세포가 재생되기에는 시간이 좀 걸릴 것입니다. 그래도 특별히 막힌 부분이 없기 때문에 gradually, 점차로 조금씩 뇌 기능을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난번에 또 제가 두 번째 치료했을 때 시상과 시상하부를 치료를 했었고, 오늘 그 상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상과 시상하부도 잘 작동 중입니다. 이 부분은 일자로 움직이죠. 왼쪽은 오른쪽보다 좀 더 그 증세가 심했기 때문에 이 치료가 완료되는데 시간이 좀 더 걸린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치료가 진행 중인 그러한 부분들입니다. 치료가 잘 진행되고 있고, 오늘 새로운 cranial nerve, 다시 말하면 대뇌 신경 쪽을 치료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실은 뇌세포가 재생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우리 환자가 20대가 훌쩍 넘었는데 뇌세포가 일주일이나 2주 만에 재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런 원인들을 치료를 해드렸고, 이제 우리 환자께서 건강한 식단과 건강한 생활, 음식 섭취, 이러한 것을 통해서 이제 뇌세포가 재생되는 데 도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생아를 만들었던 모든 프로그램, 블루프린트는 뇌에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이 없어졌을 때는 이 사람을 만들어냈던 블루프린트에 따라서 이분의 처음에 만들어진 뇌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손상 부분은 손상이 없었던 부분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을 가지시고, 그러나 너무 조급하게 생각은 하지 마시고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러나 희망을 가지세요. 다 이렇게 치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찾아낸 것이 이렇게 가슴 부분에 뭔가가 이렇게 막 이렇게 딱딱하게 이렇게 뭉쳐있는 뭔가를 발견을 했습니다. 자, 이것이 무엇인가 했더니 임파액이 떡처럼 엉겨붙어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임파액,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는 액체가 뭐 크게 제가 세 종류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체액이라는 체액이 있습니다. body fluid죠. 그 다음에 임파액이 있습니다. lymphatic duct, 임파관에 흐르는 임파액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척추부터 뇌까지 왔다 갔다 하는 뇌척수액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진액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제 그러한 것 중에 임파액이 떡처럼 엉겨붙어 있을 때는 사람이 전혀 해독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환자가 이 상태가 지금 되어 있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생긴 증세가 restless sleep syndrome이라고 나옵니다. restless sleep syndrome. 다시 말해서 잠잘 때 그냥 이리 뒤척 저리 뒤척 막 몸을 이리저리 굴려도 평안하고
몸이 회복을 할 수 있는 그런 수면이 아니라 회복이 안 되는 수면을 하기 때문에 이것으로 생긴 것이 너무 지쳐서 바깥 출입을 하기조차 힘든 상태로 살게 되기 때문에 Depressed Behavior Syndrome이 생겼다 이렇게 나옵니다. Depressed Behavior Syndrome. 예, 그런데 보호자께서는 디프레션이 심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바로 그 부분이 디테일하게 나온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디프레스가 됐다라기보다는 인파에게서 해독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쳐서 바깥에 잘 친구도 만나기 귀찮고 힘들고 집에만 있다 보니까 디프레션이 점점 심해진 그러한 케이스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치료를 제가 다 마쳤고요. 이것이 생긴 이유는 바로 아까 말했던 그 요 Z 패밀리 중에 조그만 벌러지 있다고 얘기를 드렸었죠. 그 Z 웜들의 주파수 파동이 계속해서 거꾸로 돌면서 인파에게 올바른 순환을 막았기 때문에 이것이 떡처럼 그렇게 엉겨붙었다고 나왔었고 아까 요것의 하나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잠잘 때 휴식과 해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지쳐서 디프레션이 온 경우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임파액이 엉겨서 임파액이라는 것은 해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순환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순환이 정체되어 있을 뿐만이 아니라 거기가 딱딱해질 때는 인간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 전에는 이곳이 다 정체 상태였기 때문에 추테스트가 전혀 움직임이 없었는데 치료를 다 마쳤고 이제 림페릭 덕트 안에 있는 임파액들이 정상 기능을 회복하게 되면 지쳐서 생긴 디프레션도 점차 없어질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발견이 된 게 있었는데 이것은 우리 그 보호자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은 부분입니다. 우리 환자가 그 어떤 그 세균들의 또 인펙션이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인펙션이 여기저기 좀 이렇게 흐트러져 있는데 뭐 경락을 따라서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아직. 그런데 요렇게 발 쪽으로, 다리 쪽으로 인펙션이 있고 그 다음에 등 쪽으로 이렇게 뭔가 감염이 있고 왼쪽 등에서부터 시작해서 앞쪽 팔 쪽으로 뭐 2두박근, 3두박근 있는 쪽에는 약간의 출혈이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그 감염 세균의 이름을 보니까 제가 요즘 매일 하루도 거르지 않고 치료하는 그런 세균의 종입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 환자가 계시는 지역만이 아니라 제가 살고 있는 달라스에도 엄청나게 많은 분이 everyday 이 문제로 출혈을 일으켜서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지표면에 있는 물에 오염이 돼서 물 안에 가득한 그런 바이러스 종입니다. 그 바이러스의 이름이 한타바이러스. 한타바이러스는 유행성 출혈열을 일으키는 그러한 종류의 바이러스입니다. 그리고 또 이 한타바이러스는 더 큰 킹덤의 이름이 분야비리데라는 이 바이러스의 여러 종들이 소속된 그런 바이러스 그룹의 이름인데 한타바이러스뿐만이 아니라 분야비리데에 속한 여러 균들에 또 감염이 되어 있고 그 중에 특히 굉장히 치명적인 포로지아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포로지아. 그뿐만이 아니라 피콜 RNA 그룹 germs 굉장히 많은 그런 종이 집단으로 돌아다닙니다 요즘. 그래서 피콜 RNA 제가 사실은 며칠 전에 다른 주에 사시는 외국 여자분을 치료를 했었고
그때 제가 잠시 또 사진 치료를 했기 때문에 비디오 촬영 때 얘기를 드렸는데 picoRNA란 뜻은 pico, 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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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mall RNA 바이러스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읽을 땐 피코나 그렇지만 picoRNA. 그래서 우리 환자분이 중증은 아니지만 지금 막 시작되는 중이다 이렇게 나왔고 우리 환자가 주무시는 침대보 안에 많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것이 공기 중에도 있고 습한 왜 그럴까요? 공기 특히나 습한 지역에 사시기 때문에 침대 그 드레이퍼겠죠? 침대 밑으로 늘어지는 부분에 세균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침대보나 이런 그런 그 종류를 뜨거운 물에다가 세제를 풀어서 세탁을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참고적으로 피코나 바이러스 분야비리데 그룹 한타바이러스는 뜨거운 물에서 멸균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류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주로 추운 겨울을 지나서 이른 봄에 굉장히 많이 퍼지는 것들인데 요즘 날씨가 추우면서 굉장히 많이 퍼졌고 이들은 90도 파렌하이트 화씨죠. 화씨 90도부터 끓기 시작하는 물에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별로 없는데 그래서 또한 이것이 요즘 많이 퍼지고 잘 죽지 않는 이유가 요즘은 그 섬유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저도 그렇고 주로 미지근한 물에다 빨래를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90도에 이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세균은 죽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날이 더워지기 전까지는 될 수 있으면 뜨거운 물로 세제를 풀어서 세탁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뭐 그렇게 테스트에 나왔습니다. 저도 이제부터는 아주 섬세한 섬유 외에는 당분간 뜨거운 물로 이제 그 세탁을 하려고 오늘 마음을 먹었습니다. 자, 이것은 그냥 감염이 된 경로인데 이분의 왼쪽 이두박근 쪽은 블리딩이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모든 세균의 특기는 blood vessel을 rupture 한국말로 rupture 뜯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rupture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한타바이러스가 심한 분은 이렇게 면도칼로 짠 것처럼 핏줄이 다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포로지아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것이 뇌에서 뇌출혈을 일으킬 때는 굉장히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데 우리 환자는 그 왼쪽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름이 유행성 출혈열 역병인데 출혈을 일으키는 역병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분의 왼쪽 다리 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게 왼쪽이 아니고 excuse me. 여기는 왼쪽이지만 오른쪽 다리네요. 우측 다리. 제가 아까 왼쪽이 아니고 우측 다리 쪽부터 이렇게 감염이 시작됐습니다. 자, 이 균이 주로 일으키는 게 수족구 병입니다. 수족구. 동물들한테 올 때는 구제역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고 바로 수족구 병을 일으키는 그런 균류들입니다. 치료를 잘 마쳤고 너무 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은 모를 수도 있습니다.